야 1억을 팔았는데 돈이 남지가 않는다. 매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원가만 보지 말고 꼭 보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출만 보고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 오늘은 2편입니다. 10중에 9은 문 닫는 아이템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만 보고 업무 강도를 체크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서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기 전에 업무 강도를 꼭 체크한 후에 매장을 오픈하라는 영상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영업을 시작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프랜차이즈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카페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가 문제였었는데 혹시 오늘 말해주실 프랜차이즈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매출인데 또 매출을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페는 제가 전에 말했던 건 원가율이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원가율이 아닌 업무 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매출만 봐요. 장사가 잘 되는 모습만 보고 매출만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게 또 업무 강도입니다. 업무 강도라는 건 결국은 내가 이 음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족발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월 매출 한 8천 이상 나오는 배달 족발 브랜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하면서 진짜 족발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구나, 직원을 통해서 운영하기엔 한계가 좀 명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나 손이 많이 갔어요. 족발은 하나에 무게가 2kg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일매출 많이 나올 때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3만 원만 잡아도 100족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100족이 하나에 2kg라고 했잖아요. 그 200kg 되는 것을 다 다듬어야 하는데 이 시간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핏물을 빼줘야 돼요. 그게 하루 정도, 그러면 1시간 정도 데쳐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담궈서 끓여줘야 돼요. 그게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와서 또 식혀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치로 털을 이제 태워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패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장고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족발 하나 나오는 과정이 삶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패킹하는 시간까지 보통 4시간을 잡거든요. 근데 벌써 그 전 과정이 핏물 빼는 하루의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리고 핏물 빼주는 과정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한 2, 3주 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다른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빠지니까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 강도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족발은 뭐 줘요? 부추, 겉절이나 김치 같은 거 네, 주시죠? 자, 막국수도 줘야죠. 파전 같은 거 줘야죠. 양념도 줘야 하고 뭐도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매출만 봤던 거예요. 족발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드 메뉴가 주려고 했을 때는 4년 전에 내가 이 업무 강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만족도가 높으려면 36,000원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원하는 만큼 나오더라고요. 족발 같은 경우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저가 족발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족발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원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요. 여름 되면 또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현재 족발이 1kg에 5,500원 정도 아마 할 건데 족발 하나 2kg 했잖아요. 그럼 원물이 11,000원인 거예요. 여기에 삶는 재료가 들어갈 거고 또 포장용기 들어가고 사이드 메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배달비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동력을 투입한 거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내 지인이 얼마 전에도 1억을 팔았어요. 매출요. 테이크아웃과 배달하는 매장에서.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1억을 팔았는데 돈이 남지가 않는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는 되게 높고, 왜? 힘드니까 직원들도 힘들었는데 사장은 또 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또 그만두고 사장은 자기 본업이 있는데 다시 투입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오토로 될 줄 알았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판매가를 따라가야 돼요. 남지 않는 구조에서 계속 판매를 했을 때 업무 강도는 높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000원 이상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원가는 높을 수가 있어요. 원가는 50% 가까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남는 게 결국은 15,000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때로는 2만원 가까이도 한 마리 팔았을 때 나오거든요. 판매가 대비 판매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은데 되게 저가의 박리담 형태로 봤을 때는 업무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 대비 수익률이 작다는 거죠. 바쁜데 일은 힘든데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버티고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매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원가만 보지 말고 꼭 업무 강도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사실 약간 그런 족발과 같은 그런 업무 강도가 높은 업종들 혹시 한번 사부님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닭발도 똑같았어요. 대신 닭발은 매출이 되게 좋았던 거죠. 족발 같은 경우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홀을 운영하면서
가면서 테이크아웃도 같이 하고 배달하는 매장들은 수익률이 좋았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배달 전문은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가 족발은 되도록이면 지향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닭발도 똑같고요. 근데 닭발은 수익률은 높습니다. 직접 했을 때는요. 차라리 족발보다는 뭐 삼겹살이나 그런 좀 깔끔하고 간단한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쵸? 같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객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제품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경쟁력을 찾는 게 훨씬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과정이 많고 무겁고 힘든 것들 지쳐요. 근데 대신 직접 내가 매장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배달 전문 매장에서는 절대로 저가 매장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마진이 작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매출이 되게 잘 나오던 매장들이 있는데 그 배달 생선을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예전에 제가 장사가 안 됐던 매장이 잘 되게 했던 노하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회를 팔면서 대신 양이 많진 않아요. 그걸 팔면서 어떻게 수익이 날 거 같냐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홀에서 판매 가능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근데 전략을 보세요. 저가의 회를 다양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해산물도 그렇고요. 근데 핵심은 술이에요. 배달에서는 술로 매출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은 홀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수익이 나는 거고 배달은 말 그대로 플러스 매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가 높고 힘든데 배달로 갔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이렇게 홀을 운영하면서 배달로 가면 배달은 플러스 매출이잖아요. 홀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얘는 플러스 매출로 보셔야 돼요.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선택할 때는 단순히 배달만 보는 게 아니라 홀과 배달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어떤 다양한 뭐 밀키트라든지 네. 포장도 가능한 네네. 그런 넓은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쵸. 포장이나 배달을 전문하는 매장들은 절대적으로 원가를 꼭 따지셔야 돼요. 업무 강도하고요. 왜냐면 수익률이 극히 작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대부분 체크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리고 주는 정보만 듣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돈 벌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업무 강도나 그런 거 말고 따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족발은 미리 삶아서 아예 대놓은 팩으로 오는 패키징 제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모 프랜차이즈에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일날 삶은 족이 제일 맛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리스크가 뭐였냐면 결국은 남아있는 재고였었어요. 그 재고 관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재고 관리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래서 냉채 족발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불족발, 양념 족발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날에 쓸 수 있는 건 결국은 냉장을 시키던 냉동을 시켜서 족발의 본연의 맛을 양념으로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족발은 바로 삶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했을 때 이 재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 네. 홀인지 아니면 배달 전문 매장인지부터 정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정말 다릅니다. 홀에서 나오는 매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익이 넘어가면 복리이자처럼 붙기 시작하는데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비하고 포장용비는 그냥 똑같이 나가요. 내가 뭐 손익분기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도 홀은 수익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배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은 결국은 나가는 비용은 계속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 강도와 원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족발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팔면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판매했을 때가 36,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족발 가격 봤는데 그때보다는 한 1,000원 가까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00원 이상은 팔아주면 원가로는 당연히 높아요. 막 45%, 50% 나올 수 있는데 결국 판매했을 때는 판매 수익이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만약에 내가 50종만 팔아도 하루에 100만원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에서 이제 배달비나 임대료 내고 난 다음에 남는 수익을 가져가면 됩니다. 저가는 홀은 괜찮습니다. 왜? 할맥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했던 맥주집 아시나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데 안주가 되게 싸잖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너무나 분위기 좋고 되게 맛있는 맥주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핵심은 사실 맥주였었어요. 저가로 갔지만 결국은 술에서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장이 일어났고 수익이 많이 났던 매장입니다. 저가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가를 커버해줄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있어줘야 돼요. 하지만 저가 매장의 테이크아웃 매장 그리고 저가의 배달 매장은 업무 강도나 원가를 체크하고 판매 수익을 체크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매출만 보고 업무 강도를 체크하지 않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영상을 체크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 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업무 강도에 인해서 나 역시도 지쳐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꼭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매장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매출이 상승하시도록 저도 계속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사부 임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